우리가 공정이 여러 개 있으면 유리 붙이는 곳에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어요. 타이어 끼우는 곳에는 직원이 2명이 있어요. 뭐 본닛에도 뭐 3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이 앞유리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부품들하고 재료하고 그리고 사람들 인건비하고 이걸 전부 다 그냥 합쳐버려요. 얘도 다 합치고 그리고 나서 이 공정에 차가 몇 대 지나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정 순서가 되었으면 여기 전체 들어간 거에 나누기 n분의 2 5개 지나갔으면 나누기 5로 하면 1개에 들어간 양이 나오겠죠. 또 여기에서 들어간 거 전체 돈에다가 나누기 n분의 2 얘도 지나간 거 나누기 n분의 1에서 걔네들 다 합치면 한 대 가격이 평균이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 방식을 쓰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차 있으신 분들 여러분 차가 다른 사람도 그 차를 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 차만을 위해서 따로 원가 계산하면서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동차는 일반적으로는 종합원가 계산인데 그런데 주문 제작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렇다면 저도 뭐 차에 대한 걸 큰 욕심은 없는데 주문 제작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만든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그 대통령 아저씨가 타는 차도 그 벤츠 S600이라는 차를 타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일 차를 타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근데 그 차가 똑같은 차가 우리나라에 보이겠지만 걔는 다르죠. 전체 방탄되어 있고 특수 주문 제작해서 3억에서 5억 사이 한다 그러던데. 근데 그런 차들은 한 대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는 한 개만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작업 지시서 혹은 제조 지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걸 막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 메모표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얘네들 기준하고 생각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A4G, 뭐 인스턴트 라면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누가 생각해도 한 개씩 계산하는 거 필요 없는 것들. 정유 이거 어떻게 할까? 시멘트 그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종합원가 계산이고 여기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비행기, 큰 배,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런 게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이 개별원가 계산의 주요 핵심 과제가 제조간접비의 배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교재 316페이지를 가보시면 316페이지 가보면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데 왼쪽은 뭐 특징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오른쪽에 317페이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얘한테 얼마씩 얘한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지금 이거에 직접 재료가 얼마 들어갔다 집계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제조간접비의 배부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 과제인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내용이 없어요. 그죠? 자, 얘가 내용이 없는 게 이건 책 쓰는 저자마다의 스타일인데 지금 얘가 제조간접비를 여기에다가 배부하는 걸 넣는 분이 있고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저자는 306페이지로 가면 제조간접비 계산에다가 제조간접비 배부를 넣어뒀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잘 기억하시면 제가 다는 건데 다음 주에 한 문제나 두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나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나와요. 좀 이따가 뒤에 기출 문제 보면 지금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 두 중에 한 문제 이상 안 나오면 제가 시험 접수비 환불해 드릴게요. 그만큼 나오니까 그럼 겨우 2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은 점수 배부대가 65점에서 75점 사이에 배부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발표하는 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저한테 연락이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70점하고 69점이에요. 그 기쁨과 그 안타까움을 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점수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보내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왕이면 70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첫 시장은 안 졸리잖아. 이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교재가 미치가 여기라는 거지. 공식은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어떻게 나눌 거라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다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사용을 같이 하는데,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요즘 출제위원은 정상이라는 글자를 더 좋아하는지 그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데, 자, 이게 뭐냐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는 게 당연히 실제 값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인데, 지금 우리가 원가를 알아야 이익률을 붙여서 팔 거잖아. 그런데 실제 값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럼 실제 값이 늦게 나오면 우리는 빨리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기 인생의 제일 비싼 재산이 집인데, 그럼 그 집을 난 살 건데 여러분들 물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사고 그러죠. 아직 안 사봤지. 다음에 한번 사봐. 그럼 나처럼 후회할 거야. 자, 그럼 그 집을 파는 사람도 그럼 얼마에 분양할 거라 그러면 그 가격을 미리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값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이 원칙인데 얘 나오기 전에 산정을 하거나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정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했다가 실제 값이 나오면 이 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상치 그대로 어떻게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원칙이고, 근데 얘가 빨리 안 나오니까 얘를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개별원가 계산을 했는데 예정 개별원가 계산을 할 일이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실제 값이 나와서 그걸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 뒤에 왜 또 혼자 예상하고 있어? 그건 이상한 짓이잖아. 그죠? 근데 그 말로 나와요. 예정 개별원가 계산보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얘를 하면 얘를 할 필요가 없고, 얘가 빨리 안 나오니까 얘를 먼저 하고 뒤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 둘이 개념 이해가시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얘는 설명을 위해서 하나 다 지울게요. 자, 배부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배부율. 자, 율자가 붙으니까 일단 또 좀 싫죠? 그죠? 자, 이 배부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앞에 봤던 단위당 원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최소 1단위당 얼마씩이냐, 이런 개념이 배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배부율은 자, 우리가 지금 제조 간접비를 할 거니까, 자, 개념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총 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볼게요. 1000만 원에 총 제조 간접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들어간 게 우리 제조 공정 샵 101번, 샵 102번, 샵 103번 작업 지서가 3개가 있는데, 이 세 곳에 전부 다 같이 공통으로 들어간 게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뭐 아파트 지름 101동, 102동, 103동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줄 거냐, 자, 이 기준인 건데,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배부 기준을 잡아요. 이 배부 기준이라는 것,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얘들이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혹은
우리 직접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조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뭐 어떤 거하고 비례적으로 같이 움직이더라는 걸 이제 기준을 먼저 잡아요.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노무시간이라고 볼게요. 시간을 가지고 하면 시간법이고 돈으로 하면 우리 가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럼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그 다음 볼게. 그럼 총 노무시간을 보는 거예요. 노무시간. 이걸 우리가 지금 조업도인 거예요. 저번 주에 뭐 짜장면 가지고 이야기하면 짜장면 총 몇 그릇 만들었니? 이제 그걸 볼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총 노무시간이 10,000시간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인부들이 10,000시간 일했을 때의 제조간접비가 1,000,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예제 내용 이해가시죠? 그러면 인부가 1시간을 일하면, 자, 인부가, 그렇죠. 이 말은 1시간을 일하면 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온다는 이야기죠? 시간당 1,000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00시간 일하니까 1,000,000원 나온다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말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 내가 정한 기준의 최소 1단위당 나오는 거, 얘를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율. 그래서 제가 단위당 원가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저렴하게 표현할게요. 그냥 총제조간접비에서 배부 기준 말한 거 전체 금액을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걔가 배부율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부 기준이라 말한 거에 최소 1단위당 얼마씩 제조간접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걸 정하고 나서 얘네들 공정을 봤더니 샵 101번에는 3,000시간을 일했고 직원들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5,000시간을 일했고 샵 103번은 2,000시간을 일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1시간당 1,000원이니까 3,000시간이면 여기는 300만원, 5,000시간이면 여기는 500만원, 여기 2,000시간이면 여기는 200만원, 이렇게 배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 적은 걸 가지고 보면 그냥 노무시간으로 할 거면 3,000시간, 5,000시간, 2,000시간 저거 보고 안분하면 될 거지 굳이 배부율을 구해야 될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1,000만원이 얘 기준이래. 그럼 이 금액으로 서로 나누면 되지 배부율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시험에서는 얘 둘이를 빼고 이렇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보여주면은 그냥 저라도 배부율을 안 구할 거야. 그냥 나누기 기준 가지고 n분의 1 나눌 건데, 다른 공정 안 보여주고 얘 한 공정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작업지서 넘버 5 뭐 이렇게 하나만 보여줘요. 그러면 얘한테 얼마를 배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배부 기준을 봐서 전체에다가 1단위로 나눈 후에 얘가 이 기준만큼 얼마만큼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000이니까 그럼 300만원이겠네. 그냥 이렇게 산출하기 위해서 배부율이라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배부율 구하는지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공식을 좀 보면, 자, 먼저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데, 자, 예정 배부율은 예정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를 나눠주게 될 거예요. 이 조업도가 방금 노동시간이라면 노동시간으로, 뭐 직접 원가라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이 더한 거 전체 거, 이런 식으로 나눠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예요. 방금 제가 예정 총 제조 간접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정 총 조업도가 노동시간으로 잡아서 10,000시간이라면 예정 배부율은 1,0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우리 다른 말로 총 예산이라고도 표현해요. 총 예산. 자, 그럼 이제 예정 배부율이 나오면 예정 배부액을 구할 건데, 자, 이 예정 배부액이 샵 103번으로 그냥 한 개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정 배부액 구하는 건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곱해줄 거예요. 실제 조업도라는 건 실제 얼마만큼 썼는지를. 이 말은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1,000원씩 제조 간접비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실제 운영했을 때에 몇 시간 일했는지를 봤더니 3,000시간을 일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샵 103번에는 제조 간접비가 300만 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두는 거예요. 예상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실제라는 거예요. 이걸 아냐고도 많이 물어봐요. 여기 다 예정인데, 예정인데 여기는 실제가 꽂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실제 개별원가 계산으로 오면 실제 값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 배부율을 구해 줄 건데, 실제 값은 정말 실제로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실제 총 제조 간접비에 나누기 실제 총 조업도를 나눠주면 실제 배부율이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에 자, 얘를 두 가지를 들 거예요. 자,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 값이 나왔는데, 실제 총 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 나왔다 볼게요. 1,200만 원이. 그럼 1,200만 원이 나왔고, 실제 전체적인 조업도가 봤더니 그냥 10,000시간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실제 배부율은 얼마가 되죠? 나누기니까 어렵죠? 자, 얘는 그렇죠. 1,200원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배부율이 1,200원 나왔는데, 실제 조업도는 예상치와 똑같이 3,000시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럼 실제 배부액은 얼마 나오죠? 360만 원 나오죠. 자, 이 말 계산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어요? 이해한가? 제조 간접비 1,200 나왔는데 전체가 10,000시간이래. 그럼 시간당 1,200이래. 그런데 실제 3,000시간 썼대. 그럼 시간당 1,200원이니까 360만 원 나왔겠지. 단순한 원리로 다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값이 나왔으면 과거에 예상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과거의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작게 했죠.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자, 작게 했다는 표현 느낌 있으시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는 동그라미 1번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소배부 60만 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 기준점 잘 봐야 돼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치를 보면서 과소배부했다, 과대배부했다라는 이 표현을 쓸 건데, 실제는 얼마 안, 우리 360만 원 나왔는데 예상을 300만 원밖에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과소배부 6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두 번째는, 자, 900만 원 나왔다고 보면, 만 시간이면 시간당 900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900원에 3000시간이면 270만 원이 실제 배부액이 되겠죠.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많이 했죠. 자, 항상 실제 값이 나왔을 때에 예상치를 보는 거예요. 예전값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과거에 많이 예상했었다, 작게 예상했었다. 이 표현으로 우리 두 번째 거는 과대 배부 3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이 표현 방법을 아는지, 알면 완전 기초 문제인데 모르면 그냥 손 못 대는 문제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준점을 실제 값이 나왔을 때의 예상치를 보면서 우리 과대배부, 과세배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